지난 11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7대 류길재 통일부 장관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류길재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신뢰를 쌓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행복한 통일시대로 나아가고자 한다면서 남북 간에는 신뢰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대화든 교류든 협력이든 의미가 있고 그것에 기초해 비핵화를 이뤄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류길재 장관은 북한의 핵개발과 안보적 측면의 도발에 대해서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에 대한 도전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식에 이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방명록에 우리 국민과 북녘 동포들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한 통일시대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오늘 취임식에서 행한 류길재 신임 통일부 장관의 취임사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북한 통일문제 연구에 종사해온 제가 오늘부터 대북 통일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 장관직의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연구해온 분야의 정책 수행을 통해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이 비상한 상황 속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장관직을 맡은 것에 커다란 책임감과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탁월한 식견과 열정으로 통일부를 이끌어주신 전임 류익 장관님의 노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장관님께서는 국제 정세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미래에 대한 명철한 투시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 학계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국정 경험을 더하셔서 앞으로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갖고 계신 식견과 경험을 펼쳐나가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통일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맡겨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주신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시대 공직의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해 나간다는 사실이 제게는 가장 커다란 힘이자 동력입니다. 통일가족 여러분, 자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과 거의 매일 쏟아내고 있는 듣기조차 민망한 협박 언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과 걱정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도 한반도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튼튼한 안보입니다. 정부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합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안보적 도발 또한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에 대한 도전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와 같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려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통일가족 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신뢰를 쌓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여 행복한 통일시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통일부에 부여된 사명이자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남북 간에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든 교류든
협력이든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것에 기초해서 비핵화를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신뢰는 서로가 함께 쌓아가는 것입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남북이 과거에 합의한 약속은 존중되고 준수되어야 합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4 정상선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남북 간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이행함으로써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이 재확인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간에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엄중해도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영유아 및 취약 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역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 등 인도적 현안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합니다. 북한이 약속을 존중하고 진정한 협력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남북 간의 신뢰 형성에 필요합니다. 통일가족 여러분, 높은 곳에 서서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좁은 틀에 갇혀서 문제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남북관계 상황과 동아시아 및 세계의 흐름을 주도 면밀하게 주시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남북관계를 주도하기 위한 적시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부단히 지식과 능력을 갈고 닦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능력이 곧 조직의 능력이고 우리 조직의 능력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끌어 나가는 주춧돌입니다. 여러분들이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통일부에 첫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그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맙시다. 우리의 책무는 결코 한순간의 계기로 완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은 묵직하면서 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듬직하면서 솔직해야 합니다. 냉철하면서도 현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훌륭하게 완수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가족 여러분, 항상 그래왔듯이 우리에게 닥쳐올 도전과 과제들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논란과 갈등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장관으로서 안팎의 바람에 꺾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자신감 있게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제게 맡겨진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때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헌신과 인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뜻을 모은다면 넘을 수 없는 장벽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저와 함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